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 꽃으로 피어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서울과 그 주변에서 피어나는 이런 들꽃들과 함께 서울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표지의 첫 화면은 인왕산에서 만난 개수뿌쟁이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름을 알고 불러주는 것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또 얘기하듯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바로 이렇게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 비록 이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오늘 꽃 이름을 불러보면서 이렇게 서로 나에게 와서 꽃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 땅을 녹이며 희망을 꽃 피우는 꽃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꽁꽁 언 땅 속에서 솟아올라 결국 꽃을 피워내는 이 안전부채가 1월에 만날 수 있는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안전부채는 다른 식물들이 생식 활동을 벌이기 전에 나름의 생존 전략과 생식 전략으로 결국 얼음을 뚫고 마치 무소의 뿔처럼 솟아올라서 결국 이런 생식 활동을 전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골프공 모양으로 생긴, 그래서 일반적인 꽃과는 다른 형태, 마치 부처님이 앉아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부채라고 부르고 있죠. 자, 당신의 행복과 장수, 이런 아주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꽃이어서 새해의 하나의 선물로도 쓰여진다고 하는 꽃이 바로 복수초가 되겠습니다. 복복자의 목숨 숫자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얼음을 뚫고 나오다 보니까 자체의 발열을 통해서 이렇게 얼음을 녹이다 보니까 흔히 얼음색 꽃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이 바로 이 복수초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렇게 얼음을 뚫고 햇볕과 자기 스스로의 발열을 통해서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꽃은 물론 눈이 녹고 난 뒤에도 이렇게 탐스러운 꽃을 이어가게 됩니다만, 그래도 복수초 하게 되면 왠지 이렇게 눈이나 얼음과 함께 있어야 더 그 멋이 드는, 그래서 아주 생명력이 강한 꽃으로 얘기되는 것이 복수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꽃 하게 되면 우리의 심성의 그 토대가 되어서 그런지 그 수수한 아름다움이 특히 돋보이는 꽃이라고 하면 3월에 바로 외려가 할 정도로 이름이 아주 고운 희열이라고 하는 꽃 이름의 노란 꽃이 되겠습니다. 자, 마치 이것은 개나리처럼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정말 아름답지만 이것이 이렇게 많이 피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앞에 개자를 붙여서, 개라는 의미는 뭐 천하다는 의미보다는 나리와 비슷한 꽃이다, 이렇게 나리과 종류로 이렇게 얘기되곤 합니다만, 이 노란, 은은한 노란색을 띠고 있는 희열이의 아름다움과 이 개나리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이 시기, 바로 이 봄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로 이 백자에서 구현해낸 색깔과 비슷한 꽃이 바로 있으니 그 꽃은 열매 자체가 마치 부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부채 선자를 딴 미선나무가 그것입니다. 자, 은은한 흰색, 완전히 창백한 흰색이 아닌 바로 이런 수수한 흰색의 분위기를 내는 것이 미선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봄을 노래하는 것들은 새들도 있을 테고 정말 새처럼, 종달새처럼 울부짖는 듯한, 지저귀는 듯한 꽃이 바로 이 현오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 뒷곁에 철쭉과 함께 아름다움을, 봄을 노래하고 있는 이 현오색은 잎새의 모양이 좀 다르면 이렇게 점박이가 있으면 점현오색, 또 대잎처럼 생겼다고 해서 댄잎 현오색, 그러나
다 기본적인 생김은 마치 종달새 같은 지저귀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조형미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이런 구조물 중에 하나가 바로 왕릉이겠죠.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조선왕릉을 보시면 주변의 산새보다는 낮고 그러면서도 하나의 큰 구릉을 이루고 있는 형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구릉을 강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강의 구조와 눈을 거스르지 않는 크기의 피어난 꽃 중에 하나가 바로 각시붓꽃이 되겠습니다. 이 각시붓꽃 혹은 그냥 붓꽃, 자, 뒤에 배경이 되고 있는 조선 왕릉과 더불어 5월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천년 만년 피고 지는 꽃 중에 정말 크고 탐스러운 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란이 아닐까 싶고요. 6월에 피는 작약도 흡사하죠. 자, 이렇게 풍성하다 보니까 이 모란은 늘 이렇게 모란도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부화, 결국 이렇게 풍요로움을 기원해주는 이런 상스러운 의미를 갖고 있는 꽃이 모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산작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탐스러운 꽃이 피어졌던 것에서 봄이 성숙되는 시기에 피는 꽃이라고 한다면 이제 6월, 7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나타나는 꽃 중에 한강변에 많이 피어서 자, 자전거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결국 어떤 의미에서 기운참을 보여주는 게 둥근잎 유홍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제 나팔꽃 비슷한 매꽃들도 같이 피어나서 결국 성숙돼 가는 계절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과 함께 마치 이 강아지의 꼬리처럼 살랑살랑 바람에 따라 흔들려서 마치 인사를 하는 듯한 것이 8월의 강아지 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멀리 남산 타워가 보이는 인원산 자락에서 만났던 강아지 풀. 자, 여러분들 이제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 뭐니 해도 들국화가 되겠는데요. 사실 들국화라는 꽃은 없고요. 이 들국화 속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절초가 되겠습니다. 자, 구절초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산 위에 분홍색 빛을 비는 구절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것은 쑥부쟁이가 되겠어요. 자, 언뜻 보면 꽃의 모양들은 흡사하지만 잎새를 가지고 이렇게 구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또 이것은 벌개미취가 되겠죠. 우리나라 소위 화단 조경으로도 많이 쓰이는 것이 벌개미취. 그래서 벌개미취, 쑥부쟁이, 구절초가 통칭되어 흔히 들국화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옛 추억과 함께 피어나고 있는 꽃. 여러분들 일찍이 이 한강이 복개되었을 때 그 기둥이 일부 남아있는 이 청계천. 그래서 예전의 청계천 시절을 그리면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서 꽃을 피우고 있는 배초향이라든지 또 꽃향류 같은 것들이 이 가을 꽃들로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것은 좀 귀한 것으로 가는잎 향유라고 하는 이렇게 산자락에서 만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게 향기가 난다고 해서 하는 향유꽃들이 아닐까 싶고요. 자, 전통과 현대의 만남. 자, 비록 건축물이더라도 마치 서울을 장식해주는 좋은 꽃의 이미지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단풍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고궁과 초고층의 건물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 결국 이 서울의 아름다움을 내세우는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벽돌 건물과 노란 단풍잎 이런 것들도 이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에 오게 되면 이제 한 해를 마감하게 될 때 이런 축제와 페스티벌이 벌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이런 불꽃 잔치를 비견과 비슷한 바로 이 산부추와 아주 붉은 노을
이런 것들이 한 해를 마감한 즈음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주 그냥 쭉 펴져 있는 이것은 제주도의 한라부추가 되겠습니다만, 정말 부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흔히 먹는 흰색의 부추뿐만 아니라 이게 다양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을이 지나 겨울로 접어들게 될 때에 늘 그대와 함께 하면서 우리는 춥지 않고 더욱더 외로움을 덜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림픽공원에서 만났던 나홀로 나무, 정말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이 나무와 앞에 계절을 잊은 듯 피어오르는 서양빈들레, 이런 것들이 결국 서로 조화되어 큰 나무와 이런 들꽃들이 하나 되어서 결국 자연의 아름다움, 또 그 훈훈함을 전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처럼 서근서근 이름을 불러줬을 때, 아, 너 청노룩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부어줬을 때 더불어 함께 가야 할 자연이 여러분과 나에게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의 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꽃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